안녕하세요, 러버랩입니다. 자, ESP32 강의를 지금 2강 정도 진행을 했는데 강의만 쭉 진행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뤘던 보드들 중에 아두이노도 안 되고 ESP8266으로도 구동이 불가능한 무엇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허브 75라는 LED 매트릭스를 구동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LED 매트릭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흔히 보던 거예요.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야외 전광판, 코엑스에 설치되어 있는 파도가 치는 전광판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렇게 생긴 LED 패널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서 LED 스크린을 만드는 거예요. LED 스크린을 만들기 위한 부품 혹은 패널인데, 대형 스크린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보통 PC를 이용해서 이 스크린을 구동을 하지만 좀 간단하게 작은 LED 패널로 시계를 만들든지 조그만 간판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놨는데, ESP32로 이 LED 패널을 구동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ESP32로 이 LED 패널을 한번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필요한 재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당연히 ESP32 보드가 필요하겠죠. 저희는 롤린 32 보드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 LED 패널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찾아보시면은 HUB75 그리고 P2.55짜리예요. 그러니까 P는 P7을 뜻하거든요. 이 LED와 LED 사이의 간격, 하나하나의 간격이 2.5mm짜리 간격을 가진 LED 패널이에요. 이거보다 더 조밀한 것도 있고 이거보다 더 넓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SP32와 이 LED 패널을 연결할 점퍼 와이어, 한쪽은 순놈, 한쪽은 암놈으로 되어 있는 점퍼 와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지금 브레드보드에 연결해서 점퍼 와이어를 꽂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순놈이 필요하고요. 여기 뒷면에 보시면 핀헤더가 달려 있는데 이 핀헤더가 여기는 순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꽂을 때는 암놈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순놈, 한쪽은 암놈인 점퍼 와이어가 필요해요. 혹시 그런 점퍼 와이어가 없다면 LED 패널을 구매하실 때 같이 들어있는 케이블이에요. 리본 케이블이라고 하고 16핀짜리 박스 커넥터가 달려있는 커넥터인데, 암수로 되어 있는 점퍼 와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점퍼 와이어로 이 케이블을 연결하셔서 연결해도 동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암수로 된 점퍼 와이어가 있으니까 저는 오늘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LED 패널을 구매하시면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는데 얘는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한 케이블이에요. 이 LED 패널의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은 이 커넥터를 꽂을 수 있는,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해서 이 반대쪽 포크 같이 생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SMPS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해 주시면 전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SMPS는 일단 5V짜리가 필요하고요. 전류량은 이 LED 패널에 달려있는 LED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거는 구매하실 때 그 스펙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구매한 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용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HUB75 띄고 P2.5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이거예요. 한 2만원 정도면은 배송비까지 해서 한국에 오거든요. 구매했더니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왔어요. 자,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원에 대한 부분이 뜨죠. 5V를 사용하고요. 전원 장치는 최대 전력 소비 1m짜리 패널을 쓸 때 780W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가로가 16cm, 그 다음에 세로가 8cm예요. 이거를 평방미터로 계산을 해보면 0.16 곱하기 0.08을 곱해주시면 0.0128 평방미터의 사이즈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780 곱하기 0.0128 이렇게 보면 얘는 최대 10W를 사용하는 LED 패널이에요. 자, 와트는 볼트 곱하기 암페어죠. 그러니까 쟤는 지금 5V니까 2A 정도의 전류를 공급해주면 동작시키는데 충분한 전류가 되는 거죠. 민웰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5V에 25W를 출력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파워 서플라이를 선택할 때는 최대로 사용하는 거에 대략 1.5배 이상, 한 2배 정도 되는 용량을 선택하면 안전하게 동작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5A까지 제공해 주니까 충분하겠죠. 이 SMPS를 연결해서 파워를 공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ESP32로 이 허브 75라는 LED 패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구글에서 허브 75 ESP32라고 검색을 했는데요. GitHub 페이지가 여기 하나 떴어요. 미스터 팹타스틱이라는 사람이 올려놓은 ESP32용 라이브러리예요. 이 라이브러리가 제가 검색했던 것들 중에는 최근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설명도 자세히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코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라이브러리를 선택했어요. 자, 이제 설치 방법 써있는 대로 설치를 해볼게요. 자, 여기 위에 코드 이 녹색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자, 다운로드가 됐고요. 아두이노를 실행을 하고요. 스케치 메뉴에 들어가셔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들어가서 .zip 라이브러리 추가. 아까 다운로드 받아놓은 zip 파일을 선택 후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 설치가 완료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설명해 보면은 에이다프롯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메뉴 들어가서 라이브러리 관리를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서 에이다프롯 GFX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검색이 되실 거예요. GFX는 보통 이런 LED 패널이나 LED 스크린 같은 것들을 컨트롤할 때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새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새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하면 아두이노 IDE의 세팅은 전부 다 끝났어요. LED 패널과 ESP32를 연결하는 방법이 여기 자세하게 쓰여져 있죠. 자, 이대로 와이어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보드에 보면 똑같이 생긴 커넥터가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잘 보면 여기 화살표 방향이 있을 거예요. 이 화살표는 뭐냐면은 이 LED 패널을 여러 개를 사용할 때 같이 동봉되어서 들어있는 이 리본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 다음 패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두 개의 LED 패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고 싶을 때 이 화살표 방향대로 연결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화살표가 시작되는 쪽 커넥터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방향도 잘 보시면은 여기 HUB75라고 쓰여져 있는 글씨가 보이죠? 그 글씨가 정방향으로 보이게 패널을 놓은 상태에서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꽂아주시면 돼요. 자, 한번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와이어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 써있는 순서대로 R1부터 R1은 25번 핀, R1은 25번, 그 다음에 G1은 26번 핀, B1은 27번 핀, R2는 14번 핀, G2는 12번 핀, B2는 13번 핀. 자, 그 다음으로 있는 E 핀은 32분의 1 스캔일 때만 필요한 거라서 저희는 필요가 없어요. 자, A 핀은 23번 핀, B 핀은 19번 핀, C핀은 5번 핀, D핀은 17번 핀, 자, 클럭 핀은 16번 핀, 자, 레치 핀은 4번 핀, 아웃풋 이너브 핀은 15번 핀, 그라운드 핀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세요. 패널과 ESP32를 연결을 했어요. 좀 복잡해졌죠. PCB를 만들어서 PCB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점퍼 와이어로 테스트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파워를 연결해줄 커넥터를 연결을 하고요. SMPS에 빨간색은 플러스 단자, 검정색은 마이너스 단자에 자,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SMPS에 220V를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파워 케이블도 연결을 해줄게요. 파워 케이블을 연결하실 때는 좀 조심해서 연결해주세요. 220V는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콘센트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색깔을 보시면은 노란색이랑 녹색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접지고요. 라인과 뉴트럴이 있는데 갈색이 라인이고요. 파란색이 뉴트럴이에요. 그 색깔에 맞춰서 SMPS에 써 있는 대로 꽂아주시면 돼요. 자, 배선은 완료가 됐네요. 전원 연결하고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SMPS에 전원을 연결을 했고요. 이제 아두이노랑 컴퓨터랑 연결해서 코딩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케이블로 ESP32와 연결을 했어요. 짜잔! 제가 아직 코딩은 안 했는데 아까 테스트 해보느라고 미리 올려놓은 코드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네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예제를 같이 따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두이노에서 예제 안에 들어가 보면 방금 설치한 라이브러리가 보이질 않아요. 왜냐면 보드를 온으로 해놨으니까. 자, 혹시 ESP32 강의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ESP32 시작하기 강의를 한번 보고 오시면 설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안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롤린 32를 선택을 하고요.
포트도 롤린 32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선택을 할게요. 예제 안에 들어가 보면 자, 방금 우리가 설치한 ESP32 허브 75 LED 매트릭스 패널 DMA 디스플레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됐어요. 정상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심플 테스트 쉐입스라는 예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는 LED 패널 64×32짜리 패널이랑 똑같은 세팅이기 때문에 그냥 업로드만 해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업로드를 눌렀고요. 컴파일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업로드가 됐고요. 자, 지금 글씨가 잘 나오고 있어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 어떻게 어떤 글씨를 작성했는지 대략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위에서부터 ESP32 DMA 별별별별별별 LED 매트릭스 느낌표 32×64 별 RGB 별. 자,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 글씨를 쓰는 거 간단해요. 색깔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글씨 이렇게 넣어주면 화면에 내가 원하는 글씨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LED 매트릭스 대신에 로봇 랩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다시 업로드. 로봇 랩이라고? 잘 나왔네요. 자, 이렇게 화면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씨를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4줄을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원했던 건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서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예제를 한번 열어볼게요. 비트맵 아이콘이라는 예제를 열어볼게요. 자, 이것도 예제 그대로 먼저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업로드를 하고요.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어요. 자, 와이파이 모양 아이콘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날씨 아이콘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는 화면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자, 화면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올리려면 이미지 파일을 아두이노 코드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미지 파일 자체를 이 아두이노 코드에다 넣는 방법은 없죠. 이미지를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레이로 변환을 해서 이미지를 코드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런 로고 같은 걸 만들기 위한 방법이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프로세싱으로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dafruit GFX 라이브러리가 사용하는 컬러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로 색상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죠. 빨간색도 8개의 비트, 녹색도 8개의 비트, 파란색도 8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24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 픽셀의 컬러를 만들고 있어요. 565 컬러 체계는 빨간색은 5비트, 녹색은 6비트, 파란색은 5비트 이렇게 해서 이 3개의 16개의 비트로 컬러를 표현하는 색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 이미지를 옮길 때는 565 체계의 16비트로 된 어레이를 만들어서 그거를 아두이노 코드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저희 러버랩 로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 화면에 조그맣게 보이는 저희 러버랩 한글 로고가 64픽셀, 32픽셀짜리 이미지예요. 자, 이 이미지를 프로세싱으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코드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to int 16 제목을 지어주고 미리 만들어 놓은 로봇랩 로고를 복사를 해줄게요. 프로세싱 코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제가 빠르게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변환을 했어요. 자,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아두이노에다가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러버랩이라는 16비트짜리 인티저 어레이에 글씨가 바이너리 코드로 만들어져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화면에 출력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화면에다가 한 픽셀을 찍는 거는 요거예요. 원하는 픽셀 위치, 그 픽셀에 원하는 컬러. 자, 이 컬러는 아까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이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은 얘는 0픽셀, 얘는 1픽셀 이런 식으로 몇 칸을 이동하면서 하나씩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마지막 픽셀까지 한 픽셀씩 색깔을 쫙 지정해주면 되겠죠?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void draw robot 랩 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y는 0에서 시작해서 32가 되기 전까지 반복해야 되고 y를 씩 추가해주면서 반복을 시키고요. int x는
64보다 작은 동안 하나씩 증가를 시키면서 반복을 해주고, 자 여기 DMA 디스플레이 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여긴 X, 여긴 Y, 그리고 컬러 대신에 만들어 놓은 이 러번랩이라는 인티저 어레이에서 한 픽셀씩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Y 곱하기 60, 64 플러스 X 이렇게 해주면은 한 픽셀씩 읽어올 수가 있어요. 셋업에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 매트릭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비긴을 하면 이때부터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밝기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저는 최대 밝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화면을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화면에 무언가 그리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러번랩 로고를 그리는 함수를 여기다 집어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루프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업로드를 해보면, 자 지금 방금 업로드를 했고요.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러번랩 로고를 프로세싱해서 16비트짜리 인티저 어레이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아두이노 코드에다 붙여넣기 하고 한 픽셀 한 픽셀 화면에 출력하도록 코드를 변경해서 저희 러번랩 로고를 LED 패널에다가 출력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이 LED 패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시계도 한번 만들어 보고 저희 간판 같은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대기 오염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받아서 무드 등을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었는데, 공공 데이터 사용 방법이 조금 바뀌면서 올려드렸던 영상 안에 있는 코드가 동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LED 패널을 이용해서도 한번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대기 오염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것들도 이 패널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패널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은 저희가 이 패널을 이용한 작업들을 앞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코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